아니헌데 그 방 안쪽에서 웬 영감 호통이 벼락같이 떨어졌어. 귀신이 밤만 축내서 쓰겠느냐. 쉬지 말고 두드려라. 이 뒷이야기가 궁금하면 본편을 보렴. 한밤중 칠흑같이 어두운 사랑채 안에서 다듬이질 소리가 끊임없이 울려 퍼지고 있었지요. 서늘하고 푸른빛이 감도는 방 안에서 하얀 소복을 입은 형체가 방망이를 두드리고 있었답니다. 보통의 집이라면 기절초풍할 끔찍한 광경이었겠지만 방 안쪽에서는 오히려 쩌렁쩌렁한 호통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귀신이 밤만 축내서 쓰겠느냐, 쉬지 말고 다듬이질을 하거라. 그 기막힌 호통에 처녀 귀신은 눈물을 찔끔 흘리며 다시 방망이를 들었지요. 이 지독한 구두소에 영감이 무서운 원혼마저 야반도주하게 만들 줄은 아무도 상상조차 하지 못했답니다. 때는 조선 영조 임금 시절 경상도 상주 땅의 황보 영감이라는 65살 난 부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황보 영감은 깐깐하게 위로 치켜 올라간 눈꼬리에 바싹 마른 체구를 가진 사내였지요. 고을에서 논밭을 가장 많이 가진 만석군이었지만 사람들은 그를 자린고비 뺨치는 지독한 구두소해라 불렀습니다. 남들이 무서워하는 귀신이나 도깨비 따위에는 도통 관심이 없고 오로지 돈만 보면 두 눈이 번쩍 뜨이는 참으로 별난 사내였답니다. 그는 아까운 것을 보거나 낭비되는 것을 볼 때마다 혀를 쯧쯧 차며 허리춤에 찬 엽전 꾸러미를 만지작거리는 고약한 버릇이 있었답니다. 얼마나 지독한지 제사상에 올릴 굴비를 사려다. 돈이 아까워 시장 바닥에 떨어진 생선 비늘을 주워다. 상에 올렸다는 소문이 온 고을에 파다하게 퍼져 있었지요. 밥을 먹을 때도 밥알이 떨어지면 그것을 주워 먹기 전까지는 절대 숟가락을 들지 않았답니다. 한여름에도 부채가 닳는다며 부채를 벽에 매달아 놓고 자기 머리를 흔들어 바람을 쐴 정도였으니 하인들의 고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지요. 사실 황보 영감이 이토록 돈에 집착하는 데에는 어릴 적 지독한 흉년으로 온 가족이 굶어 죽어가는 것을 본 뼈아픈 사연이 있었답니다. 쌀 한 톨이 목숨과 같다는 가난에 대한 공포가 도를 넘어 지독한 집착과 광기로 변해버린 것이 가장 큰 문제였지요. 그 끔찍한 굶주림을 한번 겪고 나니 세상 그 어떤 무서운 귀신도 굶어 죽는 공포보다 무섭지 않았답니다. 황보 영감댁에는 40대 중반의 칠성이라는 늙은 머슴이 있었습니다. 푹 꺼진 볼에 허리가 굽은 칠성이는 뼈가 부서져라. 이랬지만 늘 쉰 보리밥 한 덩이로 끼니를 때워야 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영감의 땅 한 구석에 있는 낡은 별채에서 기이한 흉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밤만 되면 인적 끊긴 그 별채에서 여인의 구슬픈 울음소리가 들리고 싶어런 불도깨비가 허공을 날아다닌다는 것이었지요. 동네 사람들은 해가 떨어지기 무섭게 별채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않고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호기심 많은 동네 왈패들이 담력을 시험하겠다며 호기롭게 들어갔다가 귀신에게 홀려 거품을 물고 쓰러진 채 발견되기도 했지요. 참다 못해 이름난 무당을 불러 큰 굿을 해보았지만 무당조차 귀신의 원한이 너무 깊어 도저히 손을 쓸 수 없다며 벌벌 떨며 복채만 챙겨 달아나 버렸습니다. 결국 근처의 밭을 일구던 소작농들마저 무서워 야반도주를 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칠성이 역시 해질녘 별채 근처에 갔다가 귀신의 시퍼런 눈망울을 정면으로 보고는 덜덜 떨며 영감에게 귓속말로 고했지요. 영감마님, 저 흉가에 진짜로 처녀 귀신이 또아리를 틀었구먼요. 동네 사람들이 무서워서 바티를 안 하려 하니 그 망할 놈의 별채를 아예 헐어버리시는 게 낫겠구먼요. 칠성이는 금방이라도 바닥에 주저앉아 울듯이 사정했습니다. 하지만 황보 영감의 반응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는 혀를 쯧쯧 차며 언제나처럼 허리춤의 엽전 꾸러미를 만지작거렸습니다. 그리고는 벌떡 일어나며 매섭게 호통을 쳤지요.
아니 내 피 같은 돈을 주고 지은 멀쩡한 기와집을 귀신 쪼가리 하나 때문에 헐어버리란 말이냐. 그 기와 한 장이 엽전이 몇 잎인데 아까운 것을 버린단 말이냐. 내가 직접 가서 그 귀신년의 머리채를 잡아 당장 내쫓을 테니 앞장서거라. 황보 영감은 등잔볼 기름조차 아깝다며 캄캄한 어둠 속에서 지팡이 하나만 달랑 짚고 흉가로 성큼성큼 향했습니다. 칠성이는 대문 밖에서 덜덜 떨며 숨었고 영감 홀로 삐걱거리는 방문을 거침없이 열고 들어갔지요. 방 안은 한겨울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퀴퀴한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영감이 방 한가운데 자리를 잡고 앉자마자 방구석에서 짙은 안개가 스멀스멀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윽고 천장에서 시퍼런 빛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리더니 하얀 소복을 입은 처녀 귀신이 거꾸로 매달린 채 끔찍한 얼굴을 들이밀었습니다. 억울하게 죽은 원혼이었지요. 귀신의 창백한 입에서는 등골을 오싹하게 만드는 서늘한 입김이 훅훅 불어왔고 길게 늘어진 검은 머리카락이 영감의 목을 조일듯 다가왔습니다. 일반인이라면 심장이 멎어 그 자리에서 거품을 물고 죽을 무서운 풍경이었습니다. 귀신은 붉은 피눈물을 흘리며 뼈가 시리도록 원한 맺힌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내 억울한 원한을 당장 풀어주지 않으면 내 놈의 숨통을 끊어 목숨을 거두어 가겠다. 그런데 황보 영감의 눈에는 귀신의 무서운 몰골보다 다른 것이 먼저 들어왔습니다. 캄캄했던 방, 아니 귀신이 뿜어내는 시퍼런 빛 덕분에 촛불을 켠 듯 대나처럼 환해진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한 여름 무더위에 땀을 뻘뻘 흘리던 참이었는데 귀신이 내뿜는 서늘한 입김이 꽉 막힌 방 안을 얼음골처럼 시원하게 만들어주고 있었거든요. 황보 영감은 공포에 질리기는커녕 입가에 아주 흐뭇하고 교활한 미소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속으로 덩실덩실 춤을 추며 쾌재를 불렀지요. 이 얼마나 기막힌 우연인가. 한여름에 부채질을 안 해도 될 만큼 시원한 바람이 저절로 나오고 밤새 불을 밝힐 비싼 들기름, 값마저 아낄 수 있다니. 게다가 잠도 안 자고 밥도 안 먹는 귀신이라면 이보다 더 완벽한 공짜 일꾼이 세상 천지에 어디 있단 말인가. 영감은 헛기침을 한번 크게 하더니 귀신의 코앞에 대고 삿대질을 하며 당당하게 호통을 쳤습니다. 내 인연 남의 집 비싼 방구석을 차지하고 뻔뻔하게 공짜로 세월을 보냈으면 응당 자릿세를 내야 할 것 아니냐. 내 목숨을 거두어 가기 전에 그동안 밀린 옥장판 방세부터 당장 노동으로 갚거라. 처녀 귀신은 생전 처음 겪는 황당한 상황에 멍하니 입을 벌리고 말았습니다. 이승을 떠도는 동안 수많은 사람의 간담을 서늘하게 홀려보았지만 이렇게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삿대질을 하며 방세를 내놓으라는 미친 인간은 처음이었거든요. 귀신이 당황하여 서늘한 입김을 더욱 세게 불어대자 영감은 오히려 저고리 앞섬을 펄럭이며 땀을 식혔습니다. 아이고 시원하다. 아주 얼음장 같구나. 내년이 생각보다 아주 쓸모가 있겠어. 당장 마당에 나가서 맷돌이나 돌리거라.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니 밤새도록 끄떡없이 돌릴 수 있겠구나. 어안이 벙벙해진 귀신이 주춤하자 영감은 서슴없이 귀신의 소복자락을 꽉 움켜쥐고 마당으로 질질 끌고 나갔습니다. 귀신은 영감의 지독한 탐욕과 억센 기세에 완전히 짓눌려 저도 모르게 맷돌 손잡이를 두 손으로 잡고 말았습니다. 영감은 마당 창고에 산더미처럼 쌓여있던 콩을 모조리 가져와 귀신 앞에 와르르 쏟아부었습니다. 그리고는 툇마루에 느긋하게 누워 귀신이 뿜어내는 푸른 빛을 밝은 조명 삼아 장부책을 펼쳐들었지요. 쉬지 말고 부지런히 돌리거라. 조금이라도 농땡이를 피우는 날에는 용한 무당을 싹 다 불러다 내년의 영혼마저 갈기갈기 찢어 놓을 테니 그리 알아라. 그날부터 처녀 귀신의 지독하고 끔찍한 이승 생지옥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승의 억울한 원한을 풀기는커녕 캄캄한 밤마다 황보 영감의 저택에 강제로 불려와 뼛골이 빠지도록 혹독한 야간 노동을 꼼짝없이 해야만 했습니다. 첫날은 산더미 같은 콩을 갈아 맷돌 100통을 돌려야 했고, 둘째 날은 창고에 가득 쌓인 질긴 무명천을 밤이 새도록 다듬이질해야 했습니다. 셋째 날은 깊은 우물에서 쉴 새 없이 물을 길어 넓은 밭고랑에 물을 대는 중노동까지 도맡아 해야 했지요. 귀신은 산 사람이 아니니 밥을 먹지 않아 식비가 전혀 들지 않았고, 피곤하다며 잠을 자지도 않으니 밤새워 부려먹기에 이보다 더 완벽한 노비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뿜어내는 푸른빛 덕분에 비싼 촛불값까지 아끼니 황보 영감에게는 그야말로 넝쿨째 굴러온 황금 거위가 따로 없었지요. 처녀 귀신은 투명한 손이 붉게 부르트도록 다듬이질을 하며 설디설러운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승의 한을 풀려다 저승사자보다 더 지독한 구두소애를 만나 무보수로 일만 하는 자신의 처지가 너무나 기가 막히고 서러웠습니다. 귀신이 허리가 끊어질 듯 힘들다며 서럽게 흐느끼자 황보 영감은 오히려 방문을 활짝 열어젖히고 다시 매섭게 호통을 쳤지요. 어디서 신성한 양반집에서 재수없게 곡소리를 내느냐. 정 울려거든 당장 마당에 나가서 메마른 논밭에다 눈물을 흘리거라. 가뭄에 물 한 방울이 아쉬운 판인데 어찌 아까운 물을 방바닥에 허비한단 말이냐. 그 지독한 핍박 속에 꼬박 보름이라는 시간이 훌쩍 흘렀습니다. 처녀 귀신의 새하얗던 소복은 흙먼지와 얼룩이 잔뜩 묻어 누렇게 변해버렸고, 산발을 한 검은 머리칼은 땀과 먼지로 뒤엉켜 엉망진창이 되었습니다. 사람의 간담을 서늘하게 홀리던 무서운 원혼의 위험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그저 악덕 지주 밑에서 가혹하게 착취당하는 몹시 가엾은 하녀의 몰골로 처참하게 전락해버렸지요. 동네 사람들은 밤마다 황보 영감네 집에서 번쩍이는 푸른빛과 쿵덕쿵덕 맷돌, 돌아가는 소리를 들으며 혀를 내둘렀습니다. 어느 바람부는 서늘한 밤이었습니다. 이날도 귀신은 산더미처럼 쌓인 배를 짜느라 배틀 앞에서 멈추지 못하고 푸른 땀을 뻘뻘 흘리고 있었습니다. 황보 영감은 그 곁에 바짝 붙어 앉아 귀신이 내뿜는 차가운 입김을 시원하게 쐬며 엎드려 장부를 정리하고 있었지요. 사실 영감은 며칠 전 머슴칠성이가 귀신년이 언젠가 본색을 드러내 주인을 해칠 것이라 했던 말을 잊지 않고 일부러 꾸벅꾸벅 조는 척 골아떨어진 신용을 했답니다. 귀신은 이 찰나의 기회를 절대 놓칠 수 없었습니다. 영감을 홀려 그간의 모진 복수를 갚아주기 위해 배틀에서 소리 없이 일어나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무방비 상태인 영감의 목을 향해 차가운 두 손을 뻗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잠든 줄 알았던 영감이 두 눈을 번쩍 뜨더니 귀신의 서늘한 두 손목을 탁 낚아채며 벼락같이 호통을 쳤습니다. 내 인연, 감히 주인이 피곤하여 조는 틈을 타서 건방지게 농땡이를 피우려 하느냐. 당장 뒷산 험한 봉구리에 올라가 다가올 겨울에 뗄 장작을 몽땅 파오지 못할까. 내일 아침 해가 뜨기 전까지 너른 마당을 장작으로 꽉 채우지 않으면 당장 무당을 불러 내년의 뼈가루를 싹 갈아 논바닥에 거름으로 뿌려버릴 것이다. 그 무시무시한 호통과 함께 영감은 매서운 눈으로 펼쳐둔 장부를 뚫어지게 노려보았습니다. 내년이 이 귀한 살림집에 허락도 없이 들어와서 무단으로 축낸 공기값과 훔쳐간 내 금쪽 같은 시간의 연체 이자가 벌써 엽전 100냥은 좋게 넘는다. 얼른 죽어 귀신이 되었으면 조용히 염라대왕 앞에나 끌려갈 것이지. 어찌 감히 남의 비싼 방구석을 어지럽히며 이자를 늘린단 말이냐. 그 순간 처녀 귀신은 등골이 오싹해지며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지옥의 염라대왕이 내리는 불호령보다 이 지독한 구두소에
영감의 피도 눈물도 없는 이자, 셈법이 수천 배는 더 무섭고 잔인하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 악마 같은 집에 하루만 더 머물다가는 저승에 발을 들이기도 전에 지독한 과로사로 혼백이 영원히 흩어질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의 처녀 귀신은 살려달라는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하얀 치마폭을 훌쩍 걷어 올리고 맨발로 마당을 가로질러 쏜살같이 도망치는 전대미문의 굴욕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다급하고 무서웠는지 귀신은 높은 담장을 채 넘지도 못하고 비좁은 개구멍으로 낑낑 기어 나가며 허겁지겁 캄캄한 산을 향해 달아났습니다. 황보 영감은 줄행랑을 치는 귀신의 처량한 뒷모습을 보며 혀를 쯧쯧 차고는 언제나처럼 허리춤의 엽전 꾸러미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어허 참으로 발칙하고 괘씸한 것. 보소, 내 돈 한 푼 안 주고 밤새워 참으로 잘 부려먹었는데 어디 감히 공짜 일꾼이 은혜도 모르고 야반도주를 한단 말이냐. 아까운 내 맷돌 손잡이만 반질반질 닳게 하고 도망갔구나. 영감의 뻔뻔하고도 쩌렁쩌렁한 한마디가 적막한 마당을 크게 울렸습니다. 그 길로 황보 영감네 집은 5가지 전설을 동시에 얻게 되었답니다. 첫째, 처녀 귀신이 개구멍으로 줄행랑친 전대미문의 굴욕이 벌어졌고, 둘째, 숨죽여 지켜보던 하인들이 허수음을 빵 터뜨렸으며, 셋째 고을 사또까지 황보 영감네는 알아서 비켜가겠다며 두 손 두 발을 들었지요. 넷째, 이 기상천외한 사건은 온 고을 최고의 화제거리가 되었고, 다섯째, 황보 영감은 무서운 원혼마저 알뜰히 착취한 전설적 자린고비로 역사에 길이 남게 되었답니다. 도망친 불쌍한 처녀 귀신은 상주 땅을 지나 산 너머 백리박 낯선 외딴 무덤으로 거처를 아예 옮겨버렸다고 합니다. 그 끔찍한 착취의 기억 때문인지 그 뒤로는 사람 사는 촌락 근처에는 아예 얼씬도 하지 않았고, 캄캄한 밤에 불이 환하게 켜진 기와집만 보면 혹여나 황보 영감이 장부를 들고 쫓아올까봐 벌벌 떨며 바위 뒤로 숨어버렸다고 하니 참으로 배꼽을 쥐게 만드는 통쾌하고도 기막힌 총흑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오늘 이 유쾌하고 기상천외한 이야기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절로 무릎을 탁 치게 되는 깊은 통찰이 하나 숨어 있답니다. 우리가 거친 세상을 살아가면서 밤잠을 설치게 만드는 거대한 공포와 두려움이라는 것은 어쩌면 실체가 전혀 없는 내 마음속의 허상일지도 모른다는 사실이지요. 남들은 처녀 귀신이라며 벌벌 떨고 문을 걸어 잠갔지만 황보 영감은 두둑한 배짱 하나로 그 거대한 공포를 오히려 삶의 유용한 도구로 통쾌하게 뒤바꾸어 버렸으니까요. 두려움을 이긴 것이 지혜였는지 아니면 그 끝없는 탐욕이었는지는 보는 이의 마음에 달렸겠지요. 그것이 바로 우리 옛사람들이 해악이라는 웃음 속에 정성껏 숨겨둔 단단한 삶의 지혜일 것입니다. 오늘 들려드린 이 유쾌한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고 가세요. 그래야 다음에도 이렇게 배꼽 빠지게 재미난 예시이야기 한 자락 풀어드릴 수 있답니다. 지독한 영감의 기지에 허허하고 웃음이 나셨다면 댓글에 재밌다 3글자만 남겨주세요. 다음번에도 가슴이 뻥 뚫리는 통쾌한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설화 공방이었습니다.